네, 왓츠인 두 번째 손님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일단 5월 18일이죠. 민주화운동 제43주년 되는 날인데 그 광주에서 송암동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이야기로 영화를 선보이실 분을 저희가 오늘 왓츠인에 모셨습니다. 이조훈 감독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감독님 이제 영화 감독님이시니까 필모그래피라고 하나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원래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들어 왔는데 예. 2014년에는 민영화 문제를 다루면서 전 세계 7개국, 한국 포함해서 7개국을 취재했었던 예. 블랙딜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었고요. 네. 2018년에는 그 박정희 정권 때 민간인들을 납치해서 강제 노역을 시켰던 서산 개척단이라는 네네. 영화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3년 전에는 광주 항쟁 40주년을 맞이해서 광주 항쟁을 알렸던 계기가 됐던 광주 비디오라는 예. 매체를 다룬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이라는 네.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었고요. 예. 이번에는 송암동이라는 네. 극영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연이어서 광주 이야기인데 네. 송암동은 낯설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감독님은 어떤 추억이나 고향이십니까 혹시 송암동? 네, 광주가 고향이고요. 예. 광주 항쟁 당시에 송암동에서 거의 1km도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예. 살고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사건이 일어났었던 날에는 제가 총소리도 듣고 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직접 봤던 경험이 있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당시 일을 떠올려 보면은 전남도청 많이 생각하시는데 송암동에도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된다. 송암동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 광주가 이제 마지막 민주항쟁이 끝났던 날이 5월 27일인데 그날 도청에 계엄군들이 재진입을 하면서 새벽에 예. 광주 시민들을 학살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파견됐던 특전사 예. 요원들이 광주 공항으로 미리 이동을 해서 재지짐을 준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주둔해 있던 마을에서 광주 공항까지 가는 길이 송암동을 거치는 길이었어요. 아 네. 예. 그렇게 해서 가던 길에 시민군들이 총기 회수를 하러 왔다가 그 시민군들과 조우를 하게 됐고 예. 거기서 우발적인 발포가 일어나면서 교전이 시작됐는데 그 교전 중에 또 매복해 있던 다른 계엄군들하고 예. 5인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5인 교전이요? 예, 그 계엄군들 중에 특전사들이 예. 트럭과 장갑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네. 1,300명이 왔는데 예, 예. 그들이 이제 발포를 시작하니까 시민군인지 오인을 하고 아. 그 매복해 있던 다른 부대가 그쪽에다가 발포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서로 간에 40여 분간 오인 교전을 했고 그러면서 특전사가 9명이 사망을 했어요. 현장에서. 예. 4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면서 복수라고 할까요? 보복 살인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분풀이를 민간인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됐다 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근데 이 내용은요 원래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송암동에서 그렇게 이제 거쳐가는 과정에서 몇몇 어린아이들이 죽었다라는 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11살, 13살 예. 초등학생, 중학생이 죽었다 정도가 알려져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심층적으로 더 조사 취재를 하다 보니 더 다른 민간인 피해자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좀 증언을 통해서 예. 제시가 됐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 증언을 토대로 이번에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증언이요 당시 그 계엄군의 증언 이런 것도 담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그 사실을 잘 알려질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담겨 있어요? 영화에는 증언이 담기진 않았어요. 이게 극영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극영화요? 예, 그건 예. 어떤 배우들이 직접 출연을 해서 예. 증언을 토대로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재구성해서 재연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직접 계엄군이 출연하지는 않았고요. 예. 다만 저희들이 이제 따로 만나서 계엄군의 증언 인터뷰를 확보를 한 게 있어서 그것은 이제 부가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희생자들의 유해도 발굴되고 있다던데 43년이 지나도 양심적인 분들은 아직도 안 나오네요. 아무래도 당시 계엄군 관련해서 증언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취재할 때 어려움 같은 거 많이 없으셨어요? 사실 계엄군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는데 저희들이 다녔는데 어떤 분들은 도망가기도 하고 원래 약속을 해놓고 도망가기도 해요? 전화를 해도 도망을 가거나 만나기로 했다가 문을 안 열어주기도 하고 문전박대도 많이 당하기도 했고요.
그 중에서 몇몇 분만 예. 거의 일부의 분들만 자신이 봤던 것에 대해서 목격을 했던 증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증언할 때 보면 담담하게 하십니까? 어때요? 예, 그 자기들이 직접 행위를 했던 거기 때문에 예. 되게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들도 어찌 보면 시켰으니까 했던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자기가 발포를 해서 직접 그 희생자를 만들기도 했던 분을 만나기도 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고 예. 다만 이제 40여 년이 지금 지났는데 유족을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예. 그렇게 조금이라도 증언을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예.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또 영어로 만들어 주신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셨고 5.18 민주항쟁 저는 그때는 어려서 진정한 상황을 잘 몰랐는데 영화 만들어 주셔서 역시 고맙습니다라고 하셨고 이전에 관련 영화들은 꽤 있었잖아요. 예. 택시 운전사도 있었고 화려한 휴가 저는 이 정도 기억이 나는데 송암동 영화는 뭔가 좀 다른 게 있을까요? 예, 기존의 영화나 다큐멘터리들이 도청 앞에서 일어났던 집단 발포 예. 혹은 또 재진입 때 많이 사망한 사건들을 다뤘다면 그게 이제 시내 중심부에 있는 도청 그리고 시민군들의 항쟁 지도부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상징적이어서 많이 다루게 됐는데 예. 이번에는 시외곽입니다. 나주 쪽으로 목포 쪽으로 가는 길에 있던 시외곽을 지나치던 계엄군들이 비무장한 민간인들 예. 그러니까 도청에 있었던 시민군들이 무장을 했다면 이 송암동에서 일어난 사건은 비무장한 민간인들을 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다르다고 보고요. 그것도 5인 교전으로 촉발된 학살이었기 때문에 그거 너무나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그래서 사실은 국제인권법에서는 예. 이렇게 비무장한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조직화된 군대의 책임자와 명령자에 대해서는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을 하고 공소시효의 제한이 없이 예. 기소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영화를 만들고 그 책임자가 밝혀진다면 좋겠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40여 년 시간이 지나도 진상 규명이라는 과제가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첫 발도 제대로 띄지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그 전두환 손자가 광주에 방문했잖아요. 뭐 그때는 혹시 뭐 현장에 계셨습니까? 네, 그날 저도 같이 가서 예. 그 송암동 희생자 중에 11살 전재수 군의 형님과 예. 같이 이제 취재를 했었어요. 그 묘지에 와가지고 전원 씨가 무릎 꿇고 본인의 코트를 벗어서 코트로 묘비를 닦는 장면도 봤고 형님은 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가해자 자체는 이미 사망을 했지만 그 손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신 사과라도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광주 항쟁과 관련된 피해자들 분들도 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데 누구도 사과하러 오지 않는다라고 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사과에 물꼬를 터준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참 전두환 씨가 2021년에 사망을 했었고 진상 규명도 없고 그리고 발포 명령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 누가 봐도 그쪽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손자가 이번에 또 광주를 방문해서 대신 사과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꼭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 영화 속에서 그 5인 교전이 있었댔잖아요. 그리고 민간의 학살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주범이 뭐 뚜렷하게 나옵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간인을 학살했을 때 누군가 책임자가 명령을 했느냐 혹은 공수대원 자체가 자기가 감정이 격해서 학살을 했느냐는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를 만나서 직접 들어봐야 하는 상황인데 네. 저희들이 취재를 하면서 일단 증언은 확보했지만 그 증언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교차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원들도 좀 만나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망을 가거나 아예 면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그 부분은 조사나 취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좀 더 언론이나 다른 기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밝혔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광주를 다룬 영화를 제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끝이 아닐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 초에 시나리오를 썼을 때는 이 영화보다 3배 많은 분량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작비나 뭐 예산에 맞춰서 일부분만을 떼어서 지금 송암동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었고요.
차후에 이제 2부, 3부를 통해서 그 학살의 배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계엄군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예. 영화를 더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 PD님 알려주셨는데 오늘 오후에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전우원 씨 사과 필요 없다고 한 것에 대한 의견 이걸 듣고 싶다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뭐라고 했다고요?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예. 전우원 씨 사과 필요 없다고 한 것에 대한 의견을 감독님께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가 이 취재를 했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장세동 씨입니다. 당시에 특전사의 작전 참모였고요. 예. 송암동에서도 24일 날 민간 학살이 일어나고 나서 정호용 특전사령과 함께 헬기를 타고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시민군 일행들을 보고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처리해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도 바로 옆에 있었다고 알고 예. 있는데요. 현재까지 장세동 씨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뭐 어떤 사건이 있고 할 때마다 뭐 감나라 배나라는 식으로 예. 뭐 고춧가루 뿌리듯이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네. 정식으로 조사에 응하거나 취재에 응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밝혀주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 정부의 입장이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내일 또 5월 18일이기 때문에 또 이제 기념식이 열릴 거잖아요. 또 여기에 오게 되면 어떤 말하지? 요즘 왜냐면 기념식 할 때마다 논란이 되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중요한 걸 그 진상 규명을 좀 언급하지 않았던 거 처음에 왔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임하고 첫 국가 기념일에 방문했던 게 5.18 이제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식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이 사안에 대해 바라보고 있는 입장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감독님께서는? 사실 뭐 5월 9일 날 당선이 되고 18일 날 와서 행사에 참여한 거는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 예.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은 교과서에서는 아예 5.18 부분을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다고 보고요. 뭐 말로는 뭐 마치 광주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난 기념서에도 진상 규명은 단 한 번의 언급도 없었다고 네.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번에 행사에 오실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진심으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도 필요한데 영화 송암동 그러면 언제부터 어디서 볼 수 있는 겁니까? 독립 영화가 아마 보기 어렵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영화 산업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이 언론사 통해서 배급 펀딩을 하고 있어요. 3천만 원 모금을 해서 예. 지금 특별 상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18일 8시에 광주극장에서 일단 상영을 하고 6월 2일, 3일 또 서울, 광주 이렇게 상영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펀딩하신 분들을 먼저 모실 거고 또 여러 군데서 다행히 또 초청을 해주셔서 특별 상영을 5월, 6월 중에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더 이제 모금을 해서 가능하다면 여름에 정식으로 개봉을 해서 전국에서 좀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이 또 5월 18일이기 때문에 이종훈 감독 또 송암동 영화 관련 이야기도 제가 나눠봤고 5.18 또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감독님께서 저희 청자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좀 간곡하게 이런 내용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당부의 말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4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왜 그런 묵힌 이야기를 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싣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공론화만 됐고 실제로 아직 실행이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5.18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으려면 뭐 완벽하게 완결은 아니지만 마무리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헌법 전문에 실는 정도의 상징적인 행위들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프랑스의 경우에는 르마르스 같이 이제 애국가 자체가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노래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좀 더 한국에서 근대적으로 시민이 민주를 실현했던 행위로서의 광주 항쟁들을 의미를 담아서 역사에 또 우리의 앞으로 후손들에게 배워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 이번에 또 영화를 만들었고요.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아직도 조사하거나 찾아봐야 될 내용이 많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영화도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움직이
주셔야 더 좋은 맞습니다. 영화가 예. 나오고 또 진실을 찾을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진상 규명과 또 명예 회복까지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 그 속에 또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던 이야기도 꾸준히 파고 있는 5.18 하루 앞두고 이종 감독님과 함께 오늘 왓츠인에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